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그 한동훈 제명과 관련된 것을 덮기 위한 쇼가 아니냐 뭐 그런 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뭔가 체제 위기를 겪을 때 필리버스터 하루 그때 종일 하잖아요. 필리버스터 했죠. 예. 그러면서 극복했잖아요. 리더십을. 아, 장동혁 체제 이대로 갈 수 있어? 비대해 가는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뭔가 센 카드를 가지고 나와갖고 그냥 확 그 반전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 제명? 아니 아닌 밤중에 모두 잠든 후에 꼭두 새벽에 한동훈 제명을 발표하다 보니까 시끌 그날 뭐 친한계든 아니면 대안과 미래든 아니되옵니다. 제명은 너무 과도합니다. 이러면서 장동혁 당대표를 찾아갖고 막 면담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예. 근데 머리 쓴 거죠. 머리 쓰고 아 이렇게 하고 제명을 단칼에 최고위에서 결정해버리면 분명히 한동훈이 절차적인 문제점을 삼아가지고 이제는 가처분 신청하고 받아들여주면 이거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갖고 장동혁을 깔아앉고 한동훈이 확 뜨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명 무리하게 하지 마. 한 번은 재심을 줘. 해서 다시 한번 소명 기회 주고 소명하러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소명 안 한 거야? 반성 안 한 거야? 그럼 우리는 갈 길을 간다. 이런 명분을 쌓으면서도 한편으로 내부에서 중진들도 그렇고 아니 지금 우리 당이 지금 지지율이 몇 나오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한동훈을 그렇게 구박하면 안 돼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까지 뭔가 반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단식하면서 정말 힘들고 정말 배고파가지고 비리비리한데 누가 와서 나한테 한동훈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유 장동혁 당대표 힘내세요. 그러겠네요. 단식 화이팅 통일교 특검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 특검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응원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될 거잖아요. 그게 다 짜져있는 레파토리입니다. 고도의 노림수입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요. 근데 친한계가 장동혁 단식 그리고 한동훈의 재심 기회 부여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제명을 당해야 핍박받는 예수의 프레임을 가져야 한동훈이 부활되고 언론에서 조명받고 그러면서 명분을 쌓았고 다시 한번 팬덤을 가져가고 확장세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핍박받는 게 아니라 다시 재심을 주면서 소명하고 사과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슈가 확 쪼그라들잖아요. 아니 한동훈은 재심 기회 주고 소명 기회 줬는데 네가 그 기회를 활용 안 하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도 너만 잘났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정치인이 법적으로 따박따박 그렇게 막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제대로 된 정치인이야? 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한계가 이 방향이 아닌데 우리가 예상했던 스토리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어정쩡하게 어벙벙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 입장에서는 우리가 장동혁 대표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슈가 장동혁 그럼 단식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추구 전략은 있냐 그러면 필리버스터로 건 바이 건으로 뭐 2차 특검 통과되고 그다음 특검 통과되고 막 그러는데 그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 민주당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해도 되냐 독재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다 장동혁 쓰러지면 어떡하냐 야당을 그래도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병도 원내대표 그래도 당선되고 나서 국정 파트너로 얘기한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언론들이 또 질문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들고 가엾고 동정표가 정말 정치인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이렇게 조만간 쓰러질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응원을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림수가 대구시장이냐 아니면 대구 국회의원이냐. 예. 그러니까 대구시장 가면 가장 좋을 것 같고 혹시 주호영 현 국회 부의장이 대구시장에 나가면 그 지역구가 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구 지역구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방선거의 일환으로 지금 면회를 간 거잖아요. 예. 그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심심하죠. 방통위원장 할 때는 그래도 막 언론이 언론이 막 관심 가져주고 카메라 욕을 플래시 하든 받고, 칭찬을 예. 하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싹 사라졌기 때문에 뭐라도 행보를 해야 돼. 5개월 남았으니까 따박따박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근데 대구의 그 보수의 정치인이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대구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대구시장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사람을 시장으로 생각한다. 예. 이진숙은 사실 정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급으로 대구시장 하는 거는 대구 보수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급이 되려면 주호영 그래도 의원은 부의장까지 했고 추경호 의원은 우리는 못마땅해요. 하지만 그래도 원내대표까지 한 거물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여론조사를 하면은 좀 상위로 나오는데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은 안 나오잖아요, 지지율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이진숙 공천하는 순간 윤 어게인 극우 본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부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와 코드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윤호경 측면에서는. 당성을 강조하는 면에서는 코드가 맞을 수도 있지만 대구는 굳이 그런 사람 공천 안 해도요. 그냥 따놓은 당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굳이 그냥 예측되는 뻔한 스토리로 공천을 해왔고 감동을 주지 않는 공천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예. 면에서 내가 불리한데 제일 첫 바다로 면회 가야지. 얼굴도장 제대로 찍어야지. 그리고 여러 번 갈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제명이 됐습니다. 네. 이른바 그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반발하고 있고요. 네. 장동혁 대표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냐가 문제인데 이거는 일부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그 이른바 그 자기의 라이벌 이런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정적 제거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 그 음모론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적 제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뭐 시점도 묘하게 뭐 이렇게 그 윤석열 선고단 직후에 새벽에 했고요. 그런데 그 제명의 사유 자체가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당원 게시판 사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장파라든가 친한계들은 설 자리를 이제 없게 하고 명분이 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장동혁 대표는 뭐 그렇게 뭐 아마도 윤석열 탄핵에 기여한 뭐 당대표였다라는 이유도 이제 막연하게 들었지만 그 한동훈 지금 한동훈 전 당대표가 이렇게 그 윤리위원회에다가 자기는 뭐 재심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윤리위원회가 여러 번 이렇게 그 의결서를 바꾸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네. 아마도 이제 그게 문제가 돼 있는지 보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의결문이 정말 제명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 윤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뭐 하여튼 뭐 법에 있어서는 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명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지고 실제로도 뭐 이렇게 대립이 돼 있고 그 뒤에 일제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친한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번 뭐 오세훈처럼 지방선거에 이제 핵심에 서 있는 스윙보터 지역 있잖아요. 우리 당하고 이제 막상막하라고 보여지는 뭐 그런 혹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죠. 6.3 지방선거는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정적 제거만 목표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아마 내분 사태가 계파 갈등이 지금 심해지는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오세훈 시장 아니냐 뭐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한동훈 다음에는 이제 오세훈 그다음에 차례로 차차 이제 제거할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1월 초에 그 장동혁 대표의 면전에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계엄과 관련해서 사과를 해라 그런 식으로 네. 비판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썩 반갑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현재 그 5대 5인 비율 그러니까 네. 이제 당원과 국민 여론 5대 5인 비율을 7대 3으로 높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당원의 그 인기가 있다고 보이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나경원은 자기의 그런 차기 대권 가도에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걸린 혐의도 많다 보니 나경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해서 떨어지건 어쨌든 서울시장이 된다 한들 뭐 자기의 경쟁자가 안 되는데 오세훈이나 박형준 같은 경우는 어쨌든 3선 4선의 뭐 서울 부산 시장인데다가 아무래도 인지도도 본인보다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다음번 대권 뭐 국민의힘에게 윤호개인 세력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만 자기네들 경선은 치를 거 아닙니까? 그때의 경쟁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오세훈, 뭐 박형준 다 나쁜 놈이지만 어쨌건 장동혁 입장에서는 경쟁자로 하나씩 제거할 뭐 경쟁자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참 당대표의 위력이 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입장에서는 세게 반발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반발하고 있는 적당하게 거죠. 반발해야 하는구나. 예. 네. 뭐 5대5가 되면 자기는 제일 좋고 7대3이 되면 완전 불리하니까
뭐 6대 4라도 어떻게 안 될까 뭐 이런 입장에서 좀 반발하다 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당대표가 이렇게 맘만 먹으면 후보를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거를 후보 자체를 바꾸긴 어렵지만 이 뭐 룰은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100% 당원으로 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윤호개인 세력이 더 거기선 결집이 돼 있는데 예. 그런데 100% 당원은 좀 찜찜하니 7대 3 정도. 그때도 사실은 5대 5나 100% 국민 여론 경선으로 그 오세훈이 지난번 서울시장 사칠 재보궐에 됐습니다. 2021년에. 예. 그러니까 100% 국민 여론에서 100% 당원 사이에서 어드맨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은 당대표에게 지금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국힘 당원은 이제 상대적으로 우측, 우클릭 그러니까 예. 극우 쪽이 많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그게 나경원 의원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나 봐요. 나경원이 지금 극우 인사들, 극우 유튜버들을 데리고 국회 도서관 같은 데서도 행사를 하는 걸 보면 예, 그런가 보더라고요. 예, 네. 미리 그런 걸 예상하고 극우 서울시장 후보는 나다라고 선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될지 참 관심이 큰데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지금 여러 후보들이 지금 이렇게 서울시장 출마 선언도 하고 그러던데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그 전현희 서영교 의원, 의원님, 전현희 의원 이렇게 이런 예.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네. 누가 될 것 같아요, 보시기에? 이거는 굉장히 아마 우리 당의 룰은 예. 50대 50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50대 50으로? 네. 예. 그래서 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 50% 최종 경선에서는 그래서 아마 당원들도 선호하시고 이제 서울 시민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초창기라 네. 많은 분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몇 분으로 압축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네. 누군가는 또 어떤 분을 향해서 지지 선언도 할 것이고 그래서 합종 연응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서울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세훈 같은 나경원 같은 사람이 그 국무회의 들어와서 계속 이상한 소리 이진숙처럼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면은 우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좀 그나마 서울시를 위하는 사람. 나경원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오세훈을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를 했다. 서울 시민을 위해 출마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세훈을 이기기 위해서 한번 뭐 그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나라가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있어야죠. 예. 네. 자, 이번에는 그 야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함께 오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에 나선 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예. 권력 그러니까 이른바 죽은 권력을 향해서 왜 2차 특검을 하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죽은 권력인데 왜 이런 죽은 권력을 향해서 2차 특검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이 2차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있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용해인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님 필리버스터 하느라 19시간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2차 특검 관련된 얘기를 하셔서 준비한 말씀 드리기 전에 2차 특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2.3 내란을 죽은 권력이라고 죽은 권력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란 공판 과정을 보면 사형이 구형되는 그 순간까지도 실실 웃으면서 국민들을 조롱했던 그 모습을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란에 동조했던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이게 과연 죽은 권력에 대한 문제인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애초에 이 내란 특검은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할 수 없고 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외환, 군사반란 혐의, 노상원 수첩,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문제까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 대상들이 정밀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말씀 주셨는데 검찰 예산의 1% 정도도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쓰지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공조하여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개혁신당을 위한 선택이셨겠으나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는 힘을 합쳐야 하고 오늘 만남의 취지도 그런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깊이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포함하여 천하람 원내대표님께서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윤석열이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1심 구형 때 실실 웃는 걸 보지 않았느냐. 이거는 국민을 조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용해인 의원이 천하람 대표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날 마지막 그 구형이 있었던 재판에 윤석열 태도를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반성을 안 하는구나. 그리고 예. 여전히 남 탓하는구나. 그리고 자기 변명에 일관을 하는구나. 그래서 계속 궤변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아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윤석열? 이러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형이 구형될 때는 미소를 짓기도 하고 자기가 막 마지막 최종 변론할 때는 막 책상을 치기도 해요. 그래갖고 그랬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반성을 하고 국민들한테 사죄하기도 부족한데 정말 반성 한마디도 안 하고 국민들한테 사죄도 안 하고 본인 때문에 재판받고 정말 인생이 망가진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유감표명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에 아직도 윤석열이 생각했을 때는 정권 바뀌면 나는 사면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전히 그 내란을 모의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더라도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서는 피식 웃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랑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우리 3특검에 보면요. 김건희 특검도 있고 최상병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명태균 씨 이슈도 지금 제대로 이게 다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하면은 또 이준석 대표랑도 얽혀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홍매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의 대선 후보 과정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개입이 됐었던 뭔가 불법적인 요소들 공천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참탈했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낱낱하게 밝혀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상황인데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하람 의원이 아무래도 필리버스터 첫 번째로 나와갖고 18시간 동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해서 지금 어떻게든 지선을 앞두고 개혁신당도 어떻게든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좀 지자체장이나 한 숟가락 얻고 싶어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3% 지지율 나오니까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동혁이랑 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국민의힘 편을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또 제3지대의 정체성이 사그라지고 있다라는 면에서 개혁신당도 정신 차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창당할 때 그 결계 어디 갔느냐라고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다음은 그 전광훈 서울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전광훈 목사의 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구속 상태를 유지한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 사실은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는 대한민국의 너무나 충격적인 사태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떤 판결이 특정 정치 집단이나 종교 집단에 불리하게 난다고 해서 그렇게 직접 들어가서 기물을 파손하고 특수 건조물 침해에다가 많은 거의 소요 수준으로 난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직원들이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은 그 판결을 내린 판사가 만약에 크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거나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그 법적으로 공백 상태,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광훈이 선동하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의 윤석열 내란죄에 버금갈 정도로 그러니까 처단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속에서 적부심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 두렵지 않고 잘 구속돼도 괜찮다고 하더니 왜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 저항권을 내세워가지고 예.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기고 그런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추운 날에 국민 저항권을 외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네. 당시엔 또 그런 얘기 됐다면서요. 깜빵이 좋다고 했다고 그랬나요? 예, 깜빵이 좋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또 마음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깜빵이 좋다고 하면서 지금 풀어달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네, 구속이 잘못됐으니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해 달라라고 한 건 당연히 적합한 거죠. 구속을 했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죠.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여러분들은 깜빵에 안 가봐서 그런데 깜빵 가면 좋습니다. 잠 실컷 자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 깜빵에 4번째로 갔다 오면 대통령이 돼서 돌아올 거야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네. 그 아마 풀려난 지 1년 만에 지금 구속이 됐는데 뭐 과거에 그렇게 뭐 학교 갔다 왔다 그러죠. 훈장처럼 많이 감방을 갔었는데 굳이 이번에 왜 또 적부심을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좋고 아니면 그걸 훈장처럼 여기면 계속 계시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 최근에 참고로 장동혁 대표가 그 단식에 들어갔잖아요. 아, 그건 네.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난번에 사실 야당 대표로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했고 24시간이나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필리버스터를 한 건 아니고 뭐 굉장히 우리 민생 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였는데 그러면은 그 필리버스터를 당 대표가 같이 적극하자고 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종합특검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내란당이라는 걸 자인하면서 거기다가 이 기간에 추가로 자기는 단식까지 하겠다. 저번에 뭐 그 얹어서. 근데 단식 사유가 심지어 그 이 정합특검법이라기보다는 뭐 전재수 의원의 그 뭐 통일교 특검법이나 뭐 그런 특검법을 민주당이 안 하고 다른 종합특검법만 해가지고 2차 특검법만 해서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님이 페북에 쓰셨죠. 예. 예, 비겁하게 왜 나를 끌고 들어가냐. 예, 지금 장동혁은 참 반전의 연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지 못한 기발한 그 화를 돋구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리 내란이 잘 정리를 되고 그리고 뭐 우리 당 선대위원장이라고 보잖아요. 사실은 6.3 지방선거에 어떻게든 이기려면 뭐 빨리 수습을 하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이해하지 못할 저쪽 극우로 계속 가는 뭐 그런 모습만 보여줘서 저희 당으로선 다행이지만 매번 충격입니다. 예. 그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이 누가 한지 아세요 혹시? 누가 갔습니까? 이진숙. 꼭 그런 분들이 같이 거기 지금 예. 대구 출마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주호영 부의장이 이제 대구시장에 나가면 네. 그 주호영 의원의 그 지역구가 비니까 혹시 뭐 그걸 노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단식 투쟁 응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응원할 단식이 그렇게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뭐 서울시장 후보나 부산시장 후보는 안 갑니다. 예. 예, 대구시장은 왠지 극우를 지지하면 될 것 같으니까. 될 것 같으니까 간다는 게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좀 뭐 예를 들면 TK 정당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자기들도. 예. 뭐 남의 당이지만 그래도 같이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 나라를 같이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책임을 일이라도 느끼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당은.